회의실의 빔 프로젝터는 여전히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내 프레젠테이션 화면은 문장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내 사원증에 달려있던 보안 등급 표시등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깜빡였습니다. 순간 나는 그것이 네트워크 지연이나 서버 재설정으로 인해 종종 발생하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회의실의 모니터들이 어두워지더니 모든 사람의 시선이 태양 다이내믹스의 CEO 아들이자 전무인 최민준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처음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커프스 단추를 만지작거리고 헛기침을 한 뒤 연습한 티가 나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양그룹은 이제 이지스 코어의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즉시 발효됩니다. 이지스 코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그룹이 수주한 전 세계 국방 및 금융계약의 절반 이상을 보호하는 양자 암호화 프레임워크였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한 줄 한 줄 설계해온 시스템이었고 지금 그는 뻔뻔스럽게도 그것을 내게서 가로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CFO도 두 자리 건너 앉은 사내 변호사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방금 빼앗긴 그 시스템 위에 자신들의 커리어를 쌓아 올린 프로젝트 팀장들조차 침묵했습니다.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닫고 태블릿 전원을 끈 뒤 떨리지 않는 손으로 노트를 챙겼습니다. 그제야 최민준 전무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은서 수석, 1시간 내로 인사팀에서 정식 해고 통지서가 발송될 겁니다. 그 말은 마치 나중에 피를 흘리게 만들기 위해 긋는 외과 의사의 칼날처럼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나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그들이 테이블 위로 밀어준 계약 해지 서류에 서명한 뒤 내용은 읽지도 않고 다시 밀어버렸습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멈춰 섰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최 전무님, 계약서의 제21조 사망은 확실히 읽어보신 겁니까? 한때 나와 함께 그 조항을 작성했던 회사의 수석 법률 고문은 턱을 굳게 다문 채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민주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그저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나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 같은 예의 바른 미소를 한번 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임원 회의실을 나선 복도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유리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이 건물이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엘리베이터에 사원증을 댔지만 다시 빨간불이 깜빡였습니다. 접근 거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혼자서 2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내가 하나씩 쌓아올린 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서버실의 오존 냄새와 은은한 믹스커피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책상은 기억하던 것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서류들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모니터들은 이제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된 코드들을 띄운 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첩을 내려놓고 천천히 신중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는 건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의자 등받이에는 지난주 철야 근무로 인해 약간 구겨진 흰색 연구 가운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이라도 되는 양소매를 매만지며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태양그룹에서의 12년, 휴일도 반납하고 한밤중에 비행기에 오르고 이걸 고칠 사람은 박은서 수석밖에 없어라며 걸려오던 수많은 긴급 호출로 점철된 12년이었습니다. 나는 3번의 시스템 붕괴 위기에서 회사를 구했고 양자 암호화 관련 특허를 4개나 썼으며 태양그룹을 세계 지도 위에 올려놓은 7조 원 규모의 국방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은 고요했고 나에 대한 인정은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은색 액자에 담긴 이지스 코어 특허 증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속 프레임이 햇빛 조각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 옆에는 내 첫 엔지니어 팀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금보다 어리고 눈이 초롱초롱하며 희망에 차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아까 문자로 사과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심의 대가가 무엇인지 너무 늦게 배운 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키보드 옆에는 반쯤 비운 커피 머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식어서 얇은 막이 생겨 있었습니다. 나는 잔을 들어 씁쓸한 향을 들이마신 뒤 개수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그 작은 행동에는 무언가 씻어내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꺼진 모니터에 비친 내 모습은 침착했고 거의 초연해 보였습니다. 아까의 충격은 이제 고통이 저항을 멈출 때 찾아오는 이상한 고요함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액자로 손을 뻗어 특허 인장 아래 새겨진 내 이름을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2층에 있는 그 어떤 직함보다 내가 만든 것이 더 오래 살아남으리라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조용한 자부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컴퓨터를 종료했습니다. 펜이 돌아가는 소리가 잦아들며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하면서 어둠 속에서 희미한 텍스트 한 줄이 나타났습니다. 제11조 사망, 사전 검증 대기 중. 잠시 동안 나는 그 문구가 코드의 심장 박동처럼 깜빡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살아 숨쉬며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요. 그런 다음 노트북을 덮고 특허 증서를 박스에 넣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로 돌아오자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살아있는 회로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심하게 짐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책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곳의 침묵은 더 컸지만 더 깨끗했습니다. 회사의 소음도 억지스러운 예의도 없었고 구석에서 돌아가는 내 낡은 개인 서버에 낮은 웅웅거림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그룹의 네트워크에 이 서버를 한 번도 연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자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그 조항을 작성했던 2013년이었습니다. 구로동의 옛 사옥에서는 권력과 향수가 아닌 납땜 냄새와 야망의 냄새가 났었습니다. 창업주인 최영호 회장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수식으로 뒤덮인 화이트보드 사이를 서성이며 소매를 걷어붙인 채 영속적인 것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눈을 반짝이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매수되거나 협박당할 수 없는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말이야. 그 해에 내가 미러볼트 조항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법적 프레임워크 안에 숨겨진 코드 한 줄, 일종의 안전장치로 시작되었습니다. 최 회장님과 나는 지적 재산권의 양도가 오직 검증된 서명, 즉 태양그룹의 내부 원장과 대한민국 특허청 간의 이중 인증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 악수가 없다면 소유권은 자동으로 원작자에게 되돌아가는 구조였죠. 그분은 그걸 미러볼트라고 불렀습니다. 도둑질을 도둑에게 그대로 반사해주는 거야. 비 내리는 유리벽 밖을 배경으로 어두운 회의실에 앉아 그 조항을 타이핑하던 기억이 납니다. 종이 위의 단어들은 건조해 보였습니다. 제21조 사망 검증 프로토콜, 소유권 환원.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종의 신념이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원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약서 서명 필드에 나만의 암호화를 심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개인적인 터치였지만 그것은 습관이었습니다. 내가 설계한 모든 시스템에는 안전장치, 즉 창조자가 누구인지 아는 조용한 코드 한 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초안을 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자네는 법을 코드처럼 쓰는군. 깔끔하고 정확하고 거의 시적이야. 나는 디지털 템플릿 안에 내 암호화 키에만 반응하는 히든 체크섬을 추가로 작성했다는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만이 아니라 규율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선구자가 사내 정치로 자신의 작업물을 잃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만약 태양그룹이 존재 이유를 망각한다면 시스템이 그들을 대신해 기억해 줄 것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잘 작동했습니다. 회사는 성장하고 확장하며 번영했습니다.
내 조항은 법적 구조 깊숙한 곳에 묻혀 보이지 않았지만 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체결한 모든 라이선스 계약은 그 이중 인증 노드를 거쳤습니다. 그것은 수조 원대의 계약 뒤에 숨겨진 조용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없을 때조차 아이디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것임을 알기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님은 은퇴하셨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최민준 전무는 그곳을 연구소에서 쇼룸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떠났고 변호사들은 늘어났습니다. 아무도 볼트의 기원이나 그 악수 혹은 그들을 묶어주던 원칙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효율화, 현대화, 수익화 같은 단어들을 쓰기 시작했고 나는 내가 만든 기계 속의 유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의 메아리가 돌아왔습니다. 제21조 사망, 사전 검증 대기 중. 내 창조물이 내 손길 없이도 깨어났습니다. 마치 심장박동이 제 리듬을 기억해내듯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부심이 일렁거렸습니다. 그 다음엔 그 밑에 더 날카로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씁쓸함이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내가 보호했던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게 될 법을 내 손으로 썼던 것입니다. 나는 낡은 터미널을 열고 내 전자서명에 연결된 암호화 시드에 대한 진단을 실행했습니다. 코드는 여전히 안정적이고 끊어짐 없이 충실하게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알고리즘 어딘가에 일출 트리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승인을 위조할 경우 활성화되는 조용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맥박처럼 깜빡이는 커서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최 전무, 당신은 조항은 읽었겠지만 누가 그걸 썼는지는 절대 이해하지 못했어. 다음 날 아침, 태양타워 1층에 있는 카페는 반쯤 비어 있었고 에스프레소 머신이 내는 희미한 소음과 직장인들의 나직한 대화 소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건물의 모습이 잘 보이면서도 회사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을 만큼 떨어진 창가 자리를 골랐습니다. 카운터 위의 텔레비전에서는 태양그룹의 청백색 로고와 함께 본사 생중계 기자회견이라는 자막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최민준 전무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제스처를 연습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을 두르고서 말이죠. 카메라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혁신의 새로운 얼굴, 태양그룹을 다음 시대로 이끌 후계자. 그는 신뢰를 파는 듯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그가 말했습니다. 태양그룹은 글로벌 암호화의 미래를 정의할 시스템, 이지스 코어의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작은 폭발음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에스프레소 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그 쓴맛이 혀를 감싸게 두었습니다. 그의 말은 그 정확성 때문에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들은 내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나를 지워버리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며 디버깅하고 두 번의 재앙적인 오류 끝에 다시 구축한 내가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바로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내 지문은 그 보안 격자의 모든 알고리즘, 모든 중복 레이어에 살아있었지만 지금 그것은 회사의 자산으로 낙인 찍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그룹 입사 첫날부터 가지고 다녔던 낡은 수첩을 펴고 그의 모든 발언, 모든 표현, 모든 타임라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은 마치 변호사가 증언을 기록하듯 자동적이고 차분하며 냉철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감탄하며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보았지만 나는 위증을 보았습니다. 최민준이 뒤에 앉은 이사회를 소개할 때 박수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는 엔지니어 팀, 법무팀, 그리고 길을 닦아준 선배 기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대사는 나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절반은 동정이고 절반은 조롱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할 때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카페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화면 속 그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유리로 나뉜 채 하나의 얼굴을 공유하는 듯한 희미한 이중 이미지였습니다. 굴욕감은 드러내지 않도록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조용한 법입니다. 나는 피부 밑에서 정전기처럼 굴욕감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곧 더 차가운 무언가로 녹아들었습니다. 차분한 표면 아래 내 또 다른 자아는 타이밍, 문구, 순서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굴욕은 데이터였고 데이터는 언제든 다른 목적으로 재가공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깨끗한 페이지를 펴고 그의 주장에 주석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소유권, 거짓, 내부 검증으로 최종 양도 승인 불가능, 제21조 사망, 특허 청과의 이중 확인 필요. 그들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태양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모든 권리. 이 문구 자체가 균열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내 휴대폰이 진동하며 리듬을 깼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대한일보 과학부의 기자입니다. 박은서 수석님, 우리 편집국에서 태양그룹의 공시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양도 양식의 서명이 등록된 암호화 해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코멘트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잠시 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광장 콘크리트 바닥에 끈질기게 붙어있던 낙엽들을 흐트려 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체스를 두듯 신중하게 한 글자씩 입력했습니다. 일출에 대해 물어보세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TV를 보았습니다. 최민주는 여전히 박수갈채를 받으며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얻어낸 것도 아닌 박수의 말이죠. 하단 자막에는 태양그룹, 이지스코어 완전 소유권 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에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벽이 오면 그 주장이 증거가 될 테니까요. 나는 수첩을 덮고 영수증을 접어 책갈피로 끼워 넣은 뒤 마지막 에스프레소를 마셨습니다. 입안의 남은 맛은 날카롭고 거의 금속성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 속 최민주는 CFO와 악수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고 순간 카메라가 뒤쪽 유리벽에 비친 그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마치 이미지가 안으로 접혀 들어가는 완벽한 거울 같았습니다. 이 순간을 즐겨 짐을 챙기며 나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일출이 멀지 않았어. 일출 전야의 밤은 너무 고요하고 너무 기대에 차 있어서 마치 리허설 같은 침묵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 오피스텔은 모니터의 희미한 푸른 빛으로 은은하게 빛났고 그 빛 때문에 커피 김이 마치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밖의 도시는 유리와 전선들로 이루어진 별자리처럼 고요했습니다. 이곳에서 9년을 살았지만 오늘 밤은 벽들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방 자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 디지털 시계는 오전 4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커피포트로 손을 뻗어 이 나간 흰 머그잔에 마지막 남은 진한 커피를 따랐습니다. 태양그룹 초창기 시절부터 간직해온 잔이었습니다. 태양의 오자가 아직 원자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던 시절의 로고가 박혀 있었죠. 나는 온기를 느끼려 두 손으로 머그잔을 감쌌지만 가슴속의 한기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위 커서는 미러볼트 프로토콜 대기 중이라는 글자 옆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건 나의 확인 한 번뿐이었습니다. 나는 아주 잠깐 망설였습니다. 의심 때문이 아니라 그 무게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버튼은 가볍게 누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때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다시 쓰게 될 것임을 알고 누르는 것입니다. 나는 인증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이 웅웅거렸습니다. 네트워크 깊은 곳에서 논리의 기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보조 모니터에 텍스트 한 줄이 나타났습니다. 프로토콜 활성화, 제21조 3항, 동기화 시퀀스 실행 중. 글자들은 한번 맥동하더니 안정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낡은 데스크톱의 펜 소리가 규칙적인 숨소리처럼 공기를 채웠습니다. 키보드 옆 책상에는 권모술수와 법적 공방이 있기 전의 시대를 보여주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나는 최영호 회장님 옆에 서 있었고 우리 둘 다 실험실 조명 아래서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내 머리는 엉망이었지만 그분이 검은 매직으로 사진 하단에 적어놓은 캡션은
세월이 흘러도 선명했습니다. 제대로 만들고 잘 지켜라. 나는 손가락으로 글자들을 하나씩 훑으며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최 회장님은 아키텍처로서의 정직함을 믿으셨습니다. 제대로 지으면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을요. 그분은 지금 태양그룹이 변해버린 모습을 혐오하셨을 겁니다. 사내 정치, 허영심 가득한 프로젝트들, 과학보다 브랜딩에 집착하는 모습들. 최민준 전무는 최 회장님이 경고했던 모든 것의 집약체였습니다. 상속을 천재성으로 착각하는 사람이었죠. 다시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4시 38분. 아래쪽 도시의 부드러운 소음만이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기계들과 지친 꿈들의 바다. 내 맥박은 서버의 리듬과 일치했습니다. 한번 뛸 때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외로움은 실제했지만 깨끗했습니다. 두려움은 남지 않았고 오직 집중만이 있었습니다. 화면 구석에서 첫 번째 알림이 깜빡였습니다. 교차 검증 시작. 연방 특허청 핸드쉐이크 대기 중. 볼트가 깨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최민주는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시스템에 스스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책상 위 전화기가 윙윙거리며 정적을 갈랐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 나는 한 번, 두 번 울리게 둔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은서입니다. 내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낮고 다급하며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서 씨, 나예요. 법무팀 정 변호사. 이름을 듣기도 전에 어조만으로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라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조항이 카운트다운 중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 라이브 상태죠. 그렇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나은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에요. 그들은 양도가 완료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바로 잡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거의 경외심을 담아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신께서 그들을 도우시길.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나는 아직 따뜻한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한 모스 부호처럼 유리에 비쳐 깜빡였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모니터로 돌아갔습니다. 커서는 단 하나의 메시지 옆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일출 프로토콜 무장 완료 최종 검증 대기 중. 나는 식은 커피를 마지막으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구멍 뒤로 넘어갔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울리며 밤의 마지막 시간을 알렸습니다. 제대로 만들고 최 회장님의 말을 따라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잘 지켜라. 타이머가 오전 6시 정각을 향해 가고 있었고 나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축하 연회 장소로 선정된 레스토랑은 모든 것이 반짝이는 곳이었습니다. 크리스털 유리잔,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죄책감을 숨기기에 충분할 만큼 부드러운 조명까지. 이 행사는 태양그룹의 새로운 시대로 선전되었으며 임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영광을 되찾은 오너 일가를 위한 비공개 만찬이었습니다. 나는 VIP 게스트로 초대받았습니다. 도착하기도 전부터 아이러니한 맛이 느껴지는 호칭이었습니다. 나는 실험실의 흰 가운 대신 항복이 아닌 통제의 상징으로서 깔끔하고 신중하게 재단된 흰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주최자인 최민주는 연습된 열정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이미 공기 중에 짙게 깔린 긴장감을 베어버릴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박수성님, 최민준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어쨌든 이지스코어는 당신의 기초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는 칭찬이 상처가 되길 바랐고 거의 그럴 뻔했습니다. 아주 거의 말이죠. 나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 만큼 흔들림 없이 악수했습니다. 초대와 인정, 둘 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둘 다 보기 드문 것들이죠. 테이블은 프라이빗 룸 중앙을 가로질러 12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각 좌석에는 내가 만든 것의 조각을 차지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민주는 상석에, 그의 아버지인 최 회장은 오른쪽에, 회사의 새로운 법률 고문은 왼쪽에 앉았습니다. 나는 끝자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관찰하기엔 가깝고 원한다면 사라지기엔 충분히 먼 거리였습니다. 샴페인이 따라지고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보도 자료만큼이나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먼저 잔을 들어 올리며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양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혁신과 리더십, 그리고 유산을 위하여. 손님들이 건배사를 따라 했습니다. 나는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유산이란 역사가 진행 중일 때조차 그것을 다시 쓰는 묘한 재주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최민준이 일어나 오늘은 있지도 않은 카메라를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진보를 축하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지스 코어는 이제 태양의 것입니다. 완전히 통합되었고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때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단어가 우리 사이에서 정전기처럼 맴돌았습니다. 나는 동요하지 않는 작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통합은 까다로울 수 있죠. 내가 가볍게 대꾸했습니다.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전송에 민감하니까요. 몇몇 손님은 농담인 줄 알고 웃었습니다. 최민주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호흡 반 박자 정도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안정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행이군요. 내가 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출 전에 누군가 시스템을 백업해 두는 걸 잊지 않았길 바랍니다. 화분에 물 주는 걸 잊지 말라고. 상기시키는 듯한 순진한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은 0.5초 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해독할 수 없는 의미를 감지했을 때 발생하는 멈춤이었습니다. 최민주는 확신이 없는 듯 눈을 깜빡이며 내 얼굴에서 아기의 힌트를 찾으려 했지만 침착함만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최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대화 주제를 확장 계획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나에게는 굳어졌습니다. 시계의 모든 초침은 이제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웨이터들은 유령처럼 움직이며 잔을 채우고 접시를 바꿨습니다. 나는 퇴사 후의 삶에 대한 예의 바른 질문들에 답했습니다. 모든 대답은 중립 그 자체였습니다. 컨설팅하고 있어요. 개인 프로젝트 중입니다. 바쁘게 지냅니다. 진실은 더 단순했습니다. 나는 내가 세운 제국이 스스로 주문한 덫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디저트가 반쯤 나왔을 때 룸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젊은 직원이 들어왔는데 손에 작은 크림색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을 초조하게 둘러보다가 최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최 전무님께 온 배달입니다. 최민준은 의아해했습니다. 식사 중인데. 긴급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전무님. 직원이 죄송하다는 듯 말을 끊었습니다. 봉투에는 특허청의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사회를 얼어붙게 만드는 종류의 로고였죠. 최민주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든 한 장의 종이를 읽는 동안 그의 아버지가 몸을 기울였습니다. 긴급, 태양그룹 서명 소스에 대한 즉각적인 검증 요청, 긴급 준수 요망. 나는 최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법률 고문이 정기감사 같은 거라고 속삭였지만 아무도 확신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냅킨을 들어 입가를 닦고 일어섰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가 아주 훌륭했다는 듯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정말 계몽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최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편지가 저절로 다시 쓰이길 바라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가볍게 얹으며 덧붙였습니다. 남은 밤 즐기세요. 내일은 다를 테니까요.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복도로 걸어 나올 때 억지스러운 대화 소리가 희미해지는 잡음처럼 나를 따라왔습니다. 밖의 공기는 날카롭고
차갑고 정직했습니다. 나는 검은색이 옅어지며 푸른 기운이 감도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특별히 누구에게라 할 것 없이 속삭였습니다. 일출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 고속도로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강철 같은 하늘 아래 검은 아스팔트 리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1시간 전에 100m에서 사라졌고 엔진의 희미한 웅웅거림과 타이어가 도로를 치는 규칙적인 소리만 남았습니다. 내 손은 운전대를 너무 꽉 쥐어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대시보드 불빛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내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운전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게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적 없이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목적이 생겼습니다. 대시보드 시계가 오전 12시 43분을 깜빡였습니다. 태양그룹 연구실에서 야근할 때 비추던 그 멸균된 빛과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거리 표지판 하나하나가 내가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내가 만든 것을 지키려다 나 또한 그들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면?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권력을 이용해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면? 그 생각은 피부 밑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죄책감의 속삭임이었습니다. 100m에 비친 내 모습은 더 늙고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수년간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원칙과 정직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매력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최민준의 얼굴을 보며 나는 어느새 복수심이 내 핏줄에 스며들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출구로 빠져나와 텅 빈 휴게소로 들어갔고 헤드라이트가 안개를 갈랐습니다.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웅웅거리며 추위 속에서 약하게 깜빡였습니다. 나는 자판기 옆에 주차하고 온기를 위해 시동을 켜둔 채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밤 공기에서는 비냄새와 휘발유 냄새가 났습니다. 태양그룹이 변해버린 모습처럼 산업적이고 비인격적이었습니다. 옆에 둔 휴대폰이 뉴스 알림으로 밝아졌습니다. 라이브 피드를 열었습니다. 거기 그가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태양그룹의 유리타워 앞 단상에 서서 세상이 자신을 숭배한다는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단 자막에는 태양그룹 임원, 소유권 분쟁 언급, 오해라고 일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그는 기자들과 웃으며 자신을 선지자이자 태양의 구원자로 포장하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지스코어는 안전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부 검증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태양그룹의 관리하에 완전히 있습니다.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더 차가운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일지도 명료함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잠시 나는 이 모든 것을 멈춰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시스템을 끄고 명령을 철회하고 일출 전에 게임을 끝내고 그들이 통제의 환상을 유지하게 둘까? 어쩌면 그게 자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영상에 노이즈가 끼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미소를 깨는 정전기 같은 번쩍임이었습니다. 화면이 돌아왔을 때 최민주는 한때 나와 함께 제21조 사망을 작성했던 바로 그 법률 고문과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을 파멸시킬 안전장치를 심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앞유리에 반사되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나를 쳐다보는 내 눈을 보았습니다. 흔들림 없고 집중된 눈빛이었습니다. 의심은 사라지고 더 깨끗하고 날카로운 무언가, 즉 확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대칭이었습니다. 나는 조수석에 펴놓은 노트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이 차가운 푸른 빛을 차 안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미러볼트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는 여전히 실행 중이었습니다. 코드 줄들이 느리고 신중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제21조 사망 검증 2단계 완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와 결의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소리였습니다. 2단계는 시스템이 두 네트워크, 즉 태양 내부 원장과 특허청 등록소를 모두 인증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남은 건 시간뿐이었습니다. 나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차의 웅웅거림과 노트북 펜 소리가 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저 멀리 지평선 어딘가에 희미한 빛이 있었습니다. 새벽의 첫 징후였습니다. 최민준의 목소리가 여전히 휴대폰 스피커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안정, 진보, 혁신을 약속하면서요. 나는 그의 목소리가 속삭임이 될 때까지 볼륨을 낮췄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거짓말해도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스템은 진실을 기억하니까. 잠시 나는 앞유리에 맺히는 물방울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의심은 사라졌고 승리감보다 더 무거운 조용한 확신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건 더 이상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균형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다른 조명 아래서 수년 전 쓰였던 그 말들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만들고 잘 지켜라. 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화면을 통해 희미하게 빛나던 마지막 텍스트 한 줄이 일출 활성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동을 걸고 지평선을 쫓아 다시 달렸습니다. 내가 발코니 문을 열었을 때 얇은 안개 장막 아래서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날카롭고 금속성 냄새를 풍기며 밀려 들어왔고 24층 아래에서는 날이 밝아오자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교통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거리들은 질서 정연하고 예측 가능하며 순종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을 따르는 회로망처럼요. 집안은 모니터의 낮은 웅웅거림을 제외하고는 고요했습니다. 화면 중앙에서 단 하나의 알림이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일출 프로토콜, 대기 모드 활성. 나는 몇 시간 전에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카페인 효과는 이미 사라졌지만 쓴맛이 나를 현실로 잡아주었습니다. 스카이라인 너머로 태양타워가 오만한 기념비처럼 매끄럽고 거울 같으며 텅 빈 채 서 있었습니다. 오전 5시 45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송은 15분 후에 시작될 것입니다. 저 타워 꼭대기에서 최민준 전무는 승리의 세리머니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건물은 임원들, 카메라, 샴페인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밤사이 시스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모두를 설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믿었습니다. 언론도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도 믿었습니다. 그것이 자신감의 특징입니다. 진실은 필요 없고 관객만 있으면 되니까요. 나는 난간에 기대어 바람에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저 위에서 벌어질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맞춤 네이비 정장을 입은 최민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계, 자신의 권력을 너무 확신하는 사람 특유의 옅은 비웃음. 그는 유리벽 앞에 서서 전 세계의 태양그룹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지스코어를 소유한다고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벌써 샴페인 코르크가 터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규정 준수에 대한 공허한 환호성을 거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축하처럼 들리지만 공포 맛이 나는 그런 환호성 말입니다. 최민준 같은 사람들에게 통제의 환상은 중독적입니다. 그들은 소유권이 서류상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권력은 공증받을 수 있다고 믿죠. 그들은 진짜 통제권이 표면 아래,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아키텍처 속에 있다는 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으로 카운트다운을 확인했습니다. 15분, 미러볼트는 이미 동기화되었습니다. 심장 박동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나는 네트워크 스트림들이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태양의 내부 서명 노드, 특허청 서버, 그리고 나 말고는 아무도 존재를 모르는 암호화된 검증 핸드쉐이크까지.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태양그룹 미디어 채널의 라이브 알림이 화면에 떴습니다. 글로벌 기자회견, 지금 시작. 링크를 누르자 최민준의 모습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매력을 지성으로 착각하는 리더들을 위해 준비된
과장된 따뜻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보안, 통신, 그리고 국가가 가장 소중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식을 제정해야 할 기술, 이지스 코어의 공식적인 글로벌 통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스피커를 통해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가 도시의 소음에 묻혀 희미한 메아리가 될 때까지 볼륨을 줄였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쓴 대사를 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문장은 기술적으로 정확했습니다. 모든 제스처는 완벽하게 안무가 짜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진짜는 없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털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태양을 위하여, 그가 말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군중들이 그를 따라 했고 모든 손이 들리고 모든 얼굴이 빌려온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전 5시 59분. 맥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승리감도 없었고 그저 자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정확히 예정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최민주는 디지털 계약서가 기다리고 있는 유리 책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날렵한 태블릿이 그의 마지막 소유권 행사를 위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흘끗 보고 카메라를 본 뒤 미소 지었습니다. 이 서명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태양은 정당한 유산을 확보합니다. 그는 생체인식 스캐너에 엄지손가락을 눌렀습니다. 잠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얇은 유리층 뒤에서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내 코드가 살아났습니다. 시스템은 망설이다가 다시 스캔하며 존재하지 않는 일치 항목을 찾았습니다. 화면 속의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민주는 인상을 찌푸리며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굵고 놓칠 수 없는 글자였습니다. 흰색 배경에 검은색으로 승인되지 않은 생체 입력, 리버스 플래그 활성화, 군중들 사이로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카메라 한 대가 최민준의 얼굴에 번지는 당혹감을 포착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내 발코니에서 태양타워 내부의 붉은 경보등이 희미하게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층별로 불빛이 위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도시의 소리가 패닉을 삼키게 두었습니다. 권력은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내에 관한 것이었죠. 조명이 바뀌면 환상은 언제나 깨집니다. 오전 6시 정각, 태양이 지평선을 넘어 타워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거울 같은 표면에 반사된 빛은 굴절되고 부서져 잠시 건물이 스스로의 빛에 의해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방송을 끄고 컵을 내려놓으며 정적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소유권을 원했지 최민준. 이제 그 대가가 뭔지 지켜봐. 오전 6시 세상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햇살이 지평선을 뚫고 나와 태양타워의 유리벽을 스쳤습니다. 아래쪽 도시는 아직 반쯤 잠들어 있었고 가로등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나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차가운 커피를 손에 든 채 한때 내 이름을 속삭임과 계약서에 담았던 그 타워를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타워 내부의 불빛들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력 과부하처럼 보였습니다. 일상적이고 무해한 것 말이죠. 하지만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깜빡임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시퀀스였습니다. 활성화였습니다. 미러볼트 프로토콜이 한 줄 한 줄 펼쳐지며 그들이 권력과 도둑질 사이에 묶어놓은 모든 끈을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타워 내부 꼭대기층 어딘가에서 최민준 전무는 기자들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문장 중간쯤이었겠죠. 의심할 여지 없이 세련되고 의기양양한 목소리였을 겁니다. 시스템이 맥동하기 직전에 유산이라는 단어를 말했을 테고 그러자 바닥의 스크린들이 하나둘 어두워졌을 겁니다. 회의실 벽을 따라 늘어선 모니터들이 검게 변했다가
마치 건물 자체가 눈을 뜨는 것처럼 하얗게 번쩍였을 겁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중앙에 첫 번째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라이선스 취소됨. 침묵이 방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또 다른 텍스트 줄이 스크롤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최종 일출 환원 실행. 나는 그 테이블 주변의 얼굴들을 상상했습니다. 창백해지는 CFO, 건배사를 하려다 굳어버린 홍보이사, 갑자기 모든 거래가 사라진 것에 대해 속닥거리는 이사회 member들. 그리고 마지막 줄이 떴습니다. 그 건물 안에 누구도 대비하지 못했을 한 줄이었습니다. 소유자 2. 은서. 태양그룹 네트워크 내부의 서버들은 글로벌 동기화 신호를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 대륙의 금융기관들이 몇 초 만에 동일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태양그룹과 연결된 모든 계좌, 특허 원장, 라이선스 노드가 락다운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파장은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처음엔 국내 서버, 그 다음엔 유럽, 그리고 워싱턴의 연방검증 그리드까지 60초도 안 돼서 거대 기업 제국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나는 금빛 햇살이 유리 외벽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며 그것이 비추는 혼돈을 반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거리에서도 패닉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미친 듯이 두드리는 키보드 소리, 발밑에서 통제권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의 무슨 일이야 하는 외침들, 아파트 안내의 워크스테이션 화면들이 켜지며 네트워크의 미러링 피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시보드는 상태 확인 메시지들로 맥동했습니다. 제21조 사망 검증 완료, 특허청 소유권 이전 확인, 태양그룹 접근 권한 정지, 그리고 마지막 신호. 명확하고 차분했습니다. 시스템 상태 복구됨. 그것은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교정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나는 부패로부터 창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정확히 그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피드 중 하나에서 회의실 카메라가 화면을 향해 몸을 숙이고 아무도 실행할 수 없는 명령을 소리치는 최민준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마이크는 재부팅, 롤백 같은 단어들을 잡아냈지만 시스템은 봉인되었습니다. 안전장치는 네트워크 내부에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스템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인식한다는 것. 날카로운 경보음이 방송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이지만 침착한 목소리가 건물 전체를 채웠습니다. 제21조 사망에 의거하여 소유권이 복구되었습니다. 그것이 태양그룹의 방송이 정적으로 끊기기 전에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나는 새벽의 부드러운 빛 속에 서서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주위의 도시는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소음, 포장마차를 준비하는 상인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는 하루. 하지만 나에게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마침내 어깨에서 긴장을 풀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조용하고 합법적이며 절대적이었습니다. 스카이라인 너머 태양타워의 로고가 깜빡였습니다. 한때 밝게 빛나던 것이 이제는 둔탁한 붉은색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건물은 마치 자신이 가담했던 일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마지막 피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회사의 정체성과 연결된 모든 화면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무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일출 환원 완료. 소유자 박은서 인증됨. 나는 창가에서 돌아섰고 햇살이 나를 따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허청의 확인 통지서가 들어오면서 노트북이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세상이 이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확인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시스템과 내가 다시 하나로 정렬되었습니다. 기만도, 어둠 속에서 위조된 서명도 없이 오직 코드와 진실, 그리고 빛만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 시계가 오전 6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교정 실행 완료. 내가 거의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세상은 이미 적응을 시작하고 있었고
도시는 다시 시작되는 삶의 웅웅거림으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는 오전 6시 42분에 걸려왔습니다. 첫 햇살의 온기가 내 책상 모서리에 닿았을 때 휴대폰이 한 번, 두 번 진동하더니 긴급함보다는 절박함에 가까운 낮고 지속적인 진동음으로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낯익었습니다. 수년 전 외워두었지만 다시는 들을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태양그룹 임원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잠시 나는 전화벨이 울리는 것을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타이밍이 묘하게 시적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들의 발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버린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화벨이 울리게 두었다가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었습니다. 은서야. 목소리가 헐떡였습니다. 최영호 회장의 아들이자 CEO인 최민준의 아버지,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톤에는 더 이상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의 매끄러운 권위가 없었습니다. 날 것이었고 부서졌으며 윤기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은서야, 제발. 그가 압박감에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스템 잠금을 풀어줘. 자산이 동결됐어. 금융당국 조사관들이 벌써 은행에 연락하고 있다고. 1시간 안에 되돌리지 않으면 우린 끝이야. 나는 이 높이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해 보였습니다. 신호등이 깜빡이고 사람들이 출근을 서둘렀습니다. 정상이라는 환상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컴퓨터 화면에 부드러운 푸른빛이 조용히 맥동하며 벽에 걸린 특허 액자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거의 부드럽기까지 했습니다. 시스템은 잠긴 게 아닙니다. 복구된 겁니다. 그가 날카롭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복구라니 무슨 소리야? 나는 화면을 향해 몸을 돌려 지난 30분 동안 반복되고 있는 문구를 읽었습니다. 라이선스 취소됨, 소유권 복구됨, 박은서 테크놀로지스 2, 파커 테크놀로지스 LLC. 균형으로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정당한 상태로 말입니다. 제21조 3항은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네가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민준이는 몰랐어. 걔는 정말... 아니요, 회장님. 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차분한 어조는 의도적이었습니다. 무지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두 분 다 저와 같은 운영 헌장에 서명하셨습니다. 규칙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변한 건 당신들이죠. 그는 침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배경음이 들렸습니다. 웅성거리는 목소리들, 당황한 발소리, 끊어진 전화기의 경고음들. 제국은 실시간으로 풀려나가고 있었고 그들이 비축해둔 모든 권력으로도 그것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은서야. 그가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원하는 건 뭐든지 말해. 우리가 다 바로잡을게.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러니가 쓰라렸지만 잔인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이미 아문 상처의 메아리 같았죠. 정직은 돈으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회장님. 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당신 것이 아니었던 금고는 다시 열 수 없습니다. 그가 떨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와 패배 사이 어딘가에 있는 소리였습니다. 너 지금 걔 때문에 직원 수백 명을 사지로 내모는 거야. 그가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나? 정의가 항상 자비로운 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더 강해져 스카이라인을 가르며 유리 건물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공정하죠. 그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가 하지 못한 말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복수가 아니라 결과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은서야. 그가 마침내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걸 가져갈 거야. 나는 옆에 놓인 머그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식은 커피 자국이 나무 위에 고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당신 것이 아니었던 것만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교정할 뿐이죠. 통화 연결음이 희미하게 지직거리더니 끊어졌습니다. 작별 인사도 애원도 없이 그저 단절의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태양그룹이 낸 소리 중 가장 정직한 소리였습니다. 한동안 나는 뒤따르는 정적 속에 앉아 그 고요함이 나를 덮게 두었습니다. 밖의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십조 원이 방금 손을 바꿨다는 사실도, 법적 코드에 숨겨진 조항 하나가 대륙을 넘어 소유권을 다시 썼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나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창이 자동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한국금융감독원에서 온 확인 통지서였습니다. 제목은 특허 등록 업데이트, 박은서 테크놀로지스 1차 특허 소유권자였습니다. 나는 눈으로 글자를 쫓았습니다. 미소도 승리감도 없이 그저 덤덤하게. 그 직함은 승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회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시스템 전원을 껐습니다. 팬소리가 사라지고 깨어나는 도시의 부드러운 리듬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메모를 정리할 때 전화가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또 다른 낯선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끊길 때까지 두었습니다. 어떤 전화는 2번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헤드라인은 정오가 되기 전에 모든 주요 매체를 강타했습니다. 일출의 추락, 소유권 환원 후 태양그룹 붕괴. 오후 중반쯤 주식시장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몇 시간 만에 82%가 증발했습니다. 규제 당국이 개입하기 전까지 거래가 2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네트워크에서 반복되는 영상은 똑같았습니다. 본사 밖에서 휴대폰을 쥐고 서성이는 투자자들, 그리고 연방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대기 중인 차로 호송되는 최민준의 모습. 한때 자신을 태양의 미래를 설계한 건축가라 칭했던 남자는 이제 파멸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의 빛이 반쯤 비운 찻잔 위로 어른거렸습니다. 밖의 도시는 경적, 사이렌, 발소리의 리듬을 이어갔습니다. 붕괴는 그것에 삼켜진 사람들 너머로는 거의 메아리 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듯 말이죠. 나는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일에는 설령 그것이 당신을 지우려 했던 존재라 할지라도 만족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연습된 톤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연방특허의 사기성 양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태양 다이내믹스의 내부 과실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내부 과실이라는 말은 거의 자비롭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오만함, 고의적인 눈먼 행동, 규칙은 남들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믿었던 그들의 믿음을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소리를 끄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찾아야 할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지훈, 몇 년 전 내가 멘토링했던 주니어 엔지니어였습니다. 내가 해고되던 날 내 책상에 죄송합니다라는 작은 쪽지를 남겼던 친구였죠. 나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 다시 시작해.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어두워진 화면에 비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습니다. 세상은 빨리 움직입니다. 정의보다 슬픔보다 더 빨리. 하지만 처음으로 나는 균형에 가까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지가 아니라 국내 최대 탐사 보도신문인 한국연대기였습니다. 기사는 내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입수된 문건에 따르면 전 태양그룹 임원 박은서 수석은 해고 3년 전부터 이지스 코어의 소유권 조항과 관련된 시스템적 법적 리스크를 경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내부 메모, 타임스탬프, 보관된 이메일들. 내 경고는 문서화되었고 제출되었으나 무시당했습니다. 나를 침묵시켰던 관료주의의 모든 층위가 이제 대중의 기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여론은 바뀌었습니다.
한때 태양의 선구적인 리더십을 찬양했던 기자들이 이제는 그것을 오만의 반면교사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논평가들은 회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가 아니라 왜 아무도 그 기초를 세운 엔지니어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토론했습니다. 대중의 여론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묘한 우울감뿐이었습니다. 명예회복은 상상만큼 시끄럽지 않습니다. 포효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나는 창가로 가서 스카이라인 위로 내려앉는 황혼을 바라보았습니다. 타워 꼭대기의 태양 로고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 건물은 더 이상 기만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제대로 만들고 잘 지켜라 라고 말했던 최영호 회장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디선가 그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훈이의 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단순했지만 그 어떤 박수갈채보다 나를 단단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유산은 소유권도 돈도 아닌 원칙의 조용한 지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늦게 마지막 보도가 나올 때쯤 나는 TV를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에서 비 냄새와 새로운 시작의 냄새가 났습니다. 아래쪽에서 신호등이 보슬비 사이로 깜빡였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시의 조용한 리듬. 정의는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왜곡된 것을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는 것. 태양의 몰락은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교정이었습니다. 나는 커튼을 닫고 마지막 화면을 끈 뒤 아파트에 불을 껐습니다. 밖은 안개 너머 어딘가에서 세상은 이미 조용히 그리고 충실하게 새벽이 지나면 을에 그렇듯 스스로를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도시는 달라 보였습니다. 왠지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건 그냥 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혼란은 일종의 노력으로 얻은 고요함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새 사무실의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옆에 명판에는 깔끔한 무광 스틸 글씨로 파커볼트 시스템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햇살이 바닥 위로 쏟아져 들어와 벽에 걸린 새로운 특허 액자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일출 프로토콜 보안 인프라. 내 서명 위에 새겨진 글자들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타협 없이, 기업의 사슬 없이 다시 태어난 내가 한때 만들었던 모든 것의 진화였습니다. 새 페인트 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 책상은 단순했습니다. 모니터 하나, 노트 한 묶음, 그리고 첫 커피를 기다리는 머그잔 하나. 내 뒤에서 옛 제자 김지훈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태양그룹 붕괴 후 나를 따라왔고 여전히 내가 누구였는지 상기시켜주는 그 성실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석님,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하신 적 있나요? 그 모든 게 끝난 방식에 대해서요. 나는 천천히 커피를 따르며 아침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말했습니다. 정의는 소음이 필요 없어. 빛만 있으면 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듯한 작은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 후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적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맑은 지평선을 배경으로 스카이라인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보음도, 기자들도, 거짓 약속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이었습니다. 컴퓨터에서 새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제목은 연방계약 제안서 일출 보안 네트워크. 나는 그것을 클릭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계약 규모 83억 원, 원작의 느낌을 살려 대규모 금액으로 설정하되 현실감 있게 조정.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어 햇살이 책상 위로 쏟아지게 두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균형을 찾아가는 법인가 봅니다. 지금 돌아보면 진짜 승리는 내 것을 되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직함이 야망보다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죠. 권력은 희미해지고 회사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인내와 원칙으로 쌓은 진실은 언제나 다시 떠오릅니다.
정의가 항상 요란하게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일출처럼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할 때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강인함, 용기, 그리고 조용한 정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빛을 지켜나갈 것입니다.